안녕하세요. 유봉일고 기아 수강생 여러분, 김태석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기아 7번째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강의를 촬영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오늘 5월 8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등교 날짜가 정해졌어요.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등교를 하시게 될 텐데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을 해 오시느라고도 힘들었을 거고 또 좀 적응을 할 만하니까 이제 또 등교 계약을 하는구나 해서 또 그게 더 혼란스럽고 힘든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평소에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좀 힘든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몸은 더 편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불안한 것도 좀 많겠죠. 뭐 시험이나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다 혼란스러울 텐데 날짜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곧 안내를 해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하는 때까지 등교 계약을 할 때까지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수업이 남아 있을 텐데요. 그때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잘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교를 하면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될 교실은 여기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컴퓨터실에서 우리 아마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교실이랑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또 좀 적응하느라 또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도 등교 계약을 하면 즐겁게 한번 수업을 해보기로 합시다. 자, 오늘은 7번째 시간 2차 곡선의 쌍곡선 그 2번째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 쌍곡선 단원에서 사실은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았고 2차 곡선이라고 하는 이 단원 자체가 우리에게 좀 생소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첫 번째 단원 2차 곡선을 공부할 때는요. 이 자체 기하의 개념으로서의 의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게 다른 수학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식의 변환이라던가 그래프의 특성을 알아낸다거나 하는 이런 연습들이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기하를 공부를 함으로써 인해 2학기 때 배우게 될 수투나 내년에 배우게 될 미적분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하가 부담스러운 과목인 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다른 학교 2학년 친구들은 아직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대학을 진학할 때까지 기하를 아예 배우지 않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죠. 네. 그 친구들보다 힘들게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다른 수학 과목을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셔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7번째 시간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교과서로 계속 이어서 가보실 텐데요. 25페이지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쌍곡선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바로 전 시간에 썼던 타원 이걸 살짝 정리를 좀 해놓고 같이 다시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2개의 초점이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 2개의 초점을 상에서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것이 타원이 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초점에서 거리를 재고 거리를 재서 더하자. 또 거리를 재고 거리를 재서 더하자. 그 모든 합이 항상 일정한 그런 점들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호로 표현을 해보자면 C,0 마이너스 C,0이라고 하는 이 2개의 초점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 거리의 합이 편의상 거리의 합을 EA라고 이름을 일단 한번 붙여봅시다. 자, 이렇게 생겨있는 경우에 자, 우리는 타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한 점 P를 잡아서 타원 위에 있는 한 점 P를 잡아서 2개의 초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를 직접 구해서 덧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합을 구해서 그것이 2A다 라고 이렇게 식을 썼던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어떤 방정식이 하나 생겼는데 이라고 하는 비교적 간단한 이런 관계식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갑자기 B라는 값이 튀어나왔죠. 그럼 이거 B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 뭐였느냐? B가 의미하는 바는 교과서에서는 이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해놓냐면요. 교과서에서는 B제곱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우리는 A제곱에서 C제곱을 뺀 거야 라고 그냥 이렇게 치환을 해놔. 치환을 하면 식이 훨씬 간단해지니까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좀 혼란스러울 거거든요. 자, 우리 그냥 기억할 때 이렇게 합시다. 그냥 뻔한 얘기인데요. 자, 기준을 C제곱으로 가집시다. C제곱은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거죠. 일단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줍시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냥 식을 하나 만들어 두기로 합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타원은 한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원의 초점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점이 양옆으로 포진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위아래로 포진한 경우가 있죠. 즉 0,C랑 0,-C랑 이렇게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거리의 합을 표현상 EB라고 놓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식은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지더라. 타원의 방정식은 똑같은 식이 하나 만들어지더라. 단 이때 그럼 EB였으니까 갑자기 A가 튀어나왔죠? 그럼 A제곱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B제곱에서 C제곱을 뺀 거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놓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C제곱은요. 그럼 이 경우에는 B제곱에서 A제곱을 뺀 거구나.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해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양옆으로 이렇게 초점이 포진해 있으면 타원의 모양이 이렇게 양옆으로 길쭉하게 생겼죠? 그럼 이때 뭐가 존재합니까? 이쪽 요 양끝 -A부터 플러스 A까지 이만큼이 장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축의 길이가 2A가 되는 거죠. 그리고 -B부터 B까지 해서 요 짧은 쪽이 단축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알아요. A, B, C를 전부 다 양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A가 B보다는 더 크죠. 분명 A가 커요. 그러니까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것이 양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A가 크니까 그럼 A제곱에서 B제곱 빼면 되지. 그게 C제곱이야. 이렇게 타원을 기억하자는 거죠. 반대로 타원의 초점이 위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다면 타원 역시 위아래로 늘어서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요 위쪽이 B고 여기 -B니까 장축이 2B가 되는 거지. 장축의 길이가 2B가 돼요. Y축 위에 있잖아. 그리고 이쪽 A부터 이쪽 -A까지가 단축이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B가 A보다 크다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C제곱은 지금 B제곱에서 A제곱을 빼야 양수가 되지. 지금은 장축이 Y축이니까 B제곱에서 A제곱을 빼자. 그것을 C제곱이라고 하겠어? 라고 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C제곱은 뺀 거야. 뺀 건데 뭐에서 뭘 뺀 거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거든요. C제곱은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큰 게 뭐였지? 누가 장축인가를 알면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종류의 타원일 때 이렇게 우리는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쌍곡선인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자, 비교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두기로 할 겁니다. 쌍곡선은 정의상 두 개의 초점은 동일하게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죠. 두 개의 초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에 차가 일정한 점들을 의미했었어요. 차가 일정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멀어지면 다른 쪽도 같이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멀어지면 이쪽에서도 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곡선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편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모양이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쌍곡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똑같은 초점 C,0하고 -C,0하고 두 개의 초점에서 이르는 거리에 차가 항상 2A로 일정한 경우라고 정리를 할 겁니다. 차. 그럼 똑같이 두 개의 초점을 두고 한 점 P를 잡은 다음에
이게 화면 바깥으로 나갔나요 혹시? 네. 초점에서부터의 거리, 초점에서부터의 거리, 두 개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죠. 그리고 뺀 거예요. 그 뺀 값이 2a로 일정해야 하잖아. 그렇게 해서 똑같이 관계식을 만든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가 이거죠. 그랬더니 그 관계식은 어떻게 생겼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되고는 1. 그냥 식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럼 이때는 b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때 b는 어떻게 정리를 하기로 했었냐면 b제곱은 c제곱에서 a제곱을 뺀 거. 타원이랑 약간 정의가 다르죠?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 다 c제곱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했잖아요. 그럼 c제곱은 뭐야? 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초점의 기준으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그럼 이걸 우리는 쌍곡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개의 초점이 이렇게 있을 때 쌍곡선은 자, 이렇게 양쪽으로 포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쌍곡선의 양쪽에 있는 꼭지점 두 개를 이어놓은 요 선을 우리는 주축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주축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X축 위에 나와 있는 이 꼭지점의 좌표들이 바로 A와 마이너스 A가 되더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쌍곡선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있죠. 쌍곡선도 마찬가지로 초점이 0,C하고 0,-C 그러니까 Y축 위에 있는 초점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때는 C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마찬가지로 거리의 차를 EB라고 둘 거고요. 그리고 쌍곡선의 방정식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차이가 있었죠? 마이너스 1. 부호가 바뀌더라. 이 두 가지의 타원 쌍곡선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었나요?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X축과 Y축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역함수랑 비슷한 생각으로 가지시면 돼요. X축과 Y축이 약간 바뀌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X와 Y가 자리가 바뀐 거지. A랑 B도 자리가 바뀐 거거든요. 그럼 얘는 X, Y, A, B 자리를 바꿔도 양수이기 때문에 식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타원의 방정식은 똑같이. 하지만 쌍곡선은 어때? X랑 Y랑 자리를 바꾸고 A랑 B랑 자리를 바꿨어요. 그럼 얘는 양수고 요 뒤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부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지. 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그럼 이때 A는 뭔가요? 역시 C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것으로 정리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때는 그냥 얘도 마찬가지죠. C제곱은 똑같잖아요. A제곱에다 B제곱을 더한 것으로 그냥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래프 상태에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타원의 경우에는 뭐 옆으로 길든 위아래로 길든 초점이 안에 있죠. 초점이 안에 있고 장축 A가 바깥에 있어요. 초점이 안에 있고 장축 B가 바깥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C가 A나 B보다 작거든요. C가 A나 B보다 작아요. 작으니까 어때야 되겠어? 빼야죠. C가 안쪽에 있으니까 빼야지. 하지만 쌍곡선은 어때요? 초점이 바깥쪽에 있죠? 이 곡선보다 바깥 큰 쪽에 있잖아. 절대값이 큰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C가 바깥쪽에 있어요. 더해야죠. 이때도 마찬가지. 써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초점이 바깥쪽에 있거든요. 커야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거다. 그래서 타원과 쌍곡선은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 좀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거라서 이 판서 내용을 좀 지워야 하는데요. 아깝네요. 네, 이거는 좀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잘 쉬어서 가겠습니다. 꼭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교과서 2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 앞쪽에 문제가 좀 남아 있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께 과제로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쌍곡선의 그 두 가지 형태의 방정식 그리고 주축 이런 용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제 1번과 예제 2번과 문제 4번까지를
과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쌍곡선에 특별한 어떤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제목을 중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쌍곡선의 점근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기 전에 먼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쌍곡선의 방정식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요 식을요 정리를 했대요. y를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양시키고 y는 얼마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y는 이런 식이 생기더랍니다. 제곱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복부호가 생기고요. a분의 bx 그리고 뒤에는 루트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x제곱분의 a제곱. 식을 그냥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한 함수죠. 그래프를 그리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다. 우리가 아직 수투나 미적분을 안 배워서 좀 이 내용을 좀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요. 자,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x가 매우 커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확하게 말하면 책처럼 절대값 x라고 하는 게 맞아요. 되게 굉장히 커지거나 굉장히 작아지거나. 그러니까 x가 매우 커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좌표 평면상에서 x가 커진다는 것. 이 오른쪽 끝에서 어떻게 그래프가 생겼을까를 추측하는 거예요. x가 매우 커졌으니까 쭉 가겠지. 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 보면 2차 함수 x가 되게 커지면 얘는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쟤는 저 위로 올라가. 뭐 이제 우리 막연히 생각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 이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어떤 모습을 가질까를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x가 되게 커지면 있잖아. 어디를 주목하셔야 되냐면요. 여기를 보는 거예요. x가 되게 커지면 얘는 지금 분모가 x제곱이거든? 그럼 어때요, 얘는? 반대로? 되게 많이 작아지겠죠? 근데 어디로 작아지느냐? 0으로 작아지겠죠, 0. 0으로 되게 많이 작아질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 2학기 때 배우시게 될 극한에 대한 얘기예요. 극한. 고등학교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미적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극한이라는 얘기인데 그 극한이 수투와 미적분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애매하게 뭉뚱그려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한이야. 2학기 때 그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는데 라는 게 주황색으로 뭐라 그랬는데 그게 극한이에요. x가 굉장히 커진다. 매우 커진다. 한없이 커진다. 그냥 상상을 해 지금은. 자, 그러면 얘는 되게 0으로 작아져요. 그럼 이게 0이 돼버리면 남는 게 뭐냐면 앞에 남아있는 얘만 남아. 자, 매우 커진다. 그랬더니 마치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1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이거예요. 분명 쌍곡선이었는데 x가 되게 커지니까 얘처럼 된 거야. 이건 비슷하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x가 되게 매우 커지면 이 쌍곡선 방정식의 이 모양이 그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얘랑 비슷해져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결국엔 얘랑 비슷해져 가. 자, 그럼 이걸 실제로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럼? 좌표 평면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라는 직선이죠. 그렇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인 직선 두 개가 그려집니다. 여기에 직선 두 개를 그려. 그러니까 요게 a분의 b x,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 x 두 개의 직선이 있는 거고요. 이때 쌍곡선의 그래프는 그걸 어떻게 그려지느냐? 쌍곡선 그래프인 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잘 그려지다가 점점 누구를 닮아간다? 얘랑 결국엔 비슷해져 간다. 그럼 쌍곡선 그래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선과 거의 비슷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파란색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쌍곡선의 그래프는요,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직선과 거의 비슷해져 간다. 비슷해져 간다는 건 되게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물론 달라요. 붙지는 않아. 달라. 근데 비슷해져 가. 쌍곡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멀리서 쌍곡선의 그래프를 보면 이걸 이렇게 모아. 이렇게 모아봐. 모으면 쌍곡선의 그래프는 아주 멀리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 깜찍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쌍곡선의 그래프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곡선처럼 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멀리서 들여다보면 거의 그냥 직선처럼 보입니다. 아주 멀리서 보면 그냥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마 쌍곡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두 개.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이 두 개의 주황색 직선에 주목을 할 겁니다. 이 주황색 직선은요, 절대 쌍곡선의 그래프랑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지만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흡사해져 가요. 언제? x가 되게 커질 때, 아니면 x가 되게 작아질 때. 비슷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직선을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것을 점, 근, 선이라고 붙여줄 거예요. 점근선이라는 건 되게 가까워지기는 해요. 가까워져. 하지만 같진 않아요. 일치하지는 않아. 거의 같아. 자, 이 얘기가 26페이지 위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점근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a와 b 값 두 개의 값을 안다면, 자, 점근선 항상 두 개가 생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으로 점근선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는 자, 그 중간 부분에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에 점근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볼까요? 여기로 와봅시다. 이거는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문제 5번. 문제 5번의 1번 하나를요, 점근선을 구하고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보기로 합시다, 우리. 자, 4분의 x제곱 하나, 5분의 y제곱 하나는 1. 자, 쌍곡선이니까 여기가 1이라는 건 x축 위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양쪽으로 벌어진 쌍곡선이라는 얘기지. 자, 그럼 이 쌍곡선에서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자, 아는 것. a 플러스 마이너스 2가 2. 양수로 본다면 b는요 5 아니에요? 루트 5죠. 초점 구할 수 있나요? 쌍곡선에서 초점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초점은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으니까 크네.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야죠. 9네요. c제곱은 9, c는 3 이러면 될까요?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 쌍곡선은 어떤 쌍곡선이냐? 초점 두 개가 3,0하고 마이너스 3,0하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초점이고요. 초점이고 쌍곡선이고 이렇게 벌어지는 쌍곡선이고요. 점근선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점근선은 두 개라 그랬죠. a분의 b, 2분의 루트 5 x 그리고 부호 똑같이 부호만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x 이렇게 자 식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 초점 3,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하고요.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자, 요 두 개의 점근선을 그어줄 수 있어요. 2분의 루트 5니까 기울기가 1보다 약간 크네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을 먼저 이렇게 그어 놓는 거지. 그러면 자, 쌍곡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일단 주축은 자, a가 2니까 여기는 2겠네요. 너무 작나요? 2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쌍곡선이 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휘지 않고 직선과 이제 거의 붙어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휘지 않아요. 쌍곡선은. 휘지 않고 거의 직선과 그대로 직선과 거의 붙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프는 실제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할 수 있죠? 점근선을 알면 그래프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께 과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까지 한번 와보세요.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 그래프까지 그리는 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왔습니다. 쌍곡선에서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얘기인데요. 마지막 얘기는 단순해요. 포물선 타원에서 했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것. 지금까지 쌍곡선은 전부 다 중심을 원점에 두고 있는 그냥 아주 순수한 상태의 쌍곡선이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남은 건 그렇죠. 평행이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쌍곡선도 평행이동된 상태를 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평행이동은 이미 우리가 아이디어를 다 알고 있죠. 평행이동 시킨 만큼 x 대신 x-m이고 y 대신 y-n이고 똑같이 이 아이디어로 방정식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27페이지 예제 3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쌍곡선에 뭐 초점, 꼭지점, 그리고 점근선까지 그리고 뭐 그래프까지 구하래요. 근데 일단 쌍곡선의 방정식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x끼리 y끼리 동량끼리 좀 묶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제곱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4로 묶어볼까요? 4 x제곱 플러스 2x 뭐 일단은 뭐 이렇게 두고요. 마이너스 y제곱은 그대로 둘까요? 마이너스로 묶고 y제곱 플러스 2y. 상수항은 일단 반대편으로 넘겨둡시다. 자, 시간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들까요? 완전제곱식으로 좀 고쳐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x 플러스 1제곱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1이 있었으니까 이쪽에도 1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만들어줍시다. y 플러스 1 거듭제곱이 되죠. 여기도 상수항이 1, 마이너스 1이 필요한데 자,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1이 하나 생겨야죠. 똑같네요. 얘는 그대로 1 되는 건가요? 아, 여기네요. 이게 1이 아니고 4가 돼야죠. 여기는 4가 돼야지. 자, 따라서 네, 4니까 양변을 4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바로 정리가 되네요. 네, 바로 옆에 보고 있는 식처럼 우리는 이런 쌍곡선의 방정식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우변이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그런 쌍곡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내 보죠. A, B부터 확인해 봅시다. 그럼 A는 아무것도 없네요. 1. B는 B제곱이 4니까 B는 2라고 할까요? 자, 그럼 초점이 좌표가 될 C는 쌍곡선은 초점 C는 바깥에 있으니까 더 해야 한다 그랬죠? A제곱과 B제곱의 합입니다. 루트 5가 되어야 하나요? 그치. 이것까지는 일단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평행이동이 되어 있다는 상상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방식은 뭐냐면 애초에 그냥 이 식을 분석해 두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얘는 원래는 이렇게 생긴 애였던 거지. x제곱 밑에는 뭐 1의 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이러한 쌍곡선이었을 거야. 이러한 쌍곡선인데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여기다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준 거지. 그런 쌍곡선이야 라고 일단 분석을 해놓을 수가 있죠. 물론 그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A는 1이고 B는 2이고 C는 루트 5인 거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린 이렇게 쓸 수 있잖아. 평행이동이 되기 전 상태에서는 원래 초점의 좌표는 루트 5, 0이고 마이너스 루트 5, 0이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꼭지점은 평행이동이 되기 전이니까 원점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 점근선은요. A분의 B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2x, 하나는 마이너스 2x. 다 이런 식입니다. 뭐 주축의 좌표, 꼭지점 좌표 구하려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니까 0,0이 아니죠. 중심이 0,0인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네, 양쪽에 있으니까 a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1,0하고 마이너스 1,0하고 이렇게 두 개가 생겼던 거겠지. 그런데 이제 여기다 편의동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예요. 편의동을 시켰으니 모든 건 다 바뀌었을 거야. 그래프도 옮겨가니까 초점 옮겨가겠죠. 꼭지점 옮겨가겠죠. 점근선 똑같이 따라가야죠. 변하지 않는 건 길이는 평행하게 이동해도 안 변하니까 뭐 주축의 길이는 그냥 뭐 2로 똑같다. 그 정도는 똑같죠. 하지만 그래프에 있는 모든 속성들은 다 똑같이 평행이동해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 옮겨졌습니다. 미안해요. 마이크를 건드렸네요. 따라서 초점의 좌표는 바뀌었죠. 루트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평행이동이 된 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꼭지점의 좌표 역시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0,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되나요? 옮겨가는 거죠. 점근선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점근선 똑같이 옮겨가야죠. 자, 기울기가 2였던 애는 2. 그냥 뭐 이 정도로 써둘까요?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 자, 이 정도로 전부 다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그려주면 될까요? 이게 점근선인데 점근선 뭐 다시 정리하면 y는 2x 플러스 1 하나 하고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두 개인가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린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위에다 그리겠습니다. 평행이동이 오른쪽으로 됐죠. 쓰면 되지. 자, 초점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답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쯤에 있고요. 여기쯤 위치하고 있으면 될까요?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중심부터 잡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프를 좀 더 이쁘게 그리고 싶으면 중심부터 잡죠.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원점에서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옮겨졌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초점의 좌표는 여기 루트 5 마이너스 1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두 개의 초점이 있는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정할 수 있죠. 0, 마이너스 1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이 안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 꼭지점이에요. 그 다음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 그어놓을까요? 기울기가 2인 거 2x 플러스 1이니까 그래프 그리려면 이게 좋긴 좋아요. 그렇죠?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이렇게 생긴 점근선이 하나.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어쨌든 이 중심은 지나가겠죠. 이렇게 생긴 점근선 하나. 이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꼭지점이 여기고 점근선은 이놈들이에요. 그러니까 휘어져 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애매하면 안 되는데 뭐 이 정도로 보면은 좀 감이 오실까요? 점근선에 거의 붙어가듯이 자, 식은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포물선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책 그 해설에 나와 있는 포물선의 모양과 유사한 지름들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중심부터 찍고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모든 그래프를 우리가 막 계산을 그렸으니까 평행이동이 됐으면 중심이 옮겨졌으니까 옮겨진 중심으로부터 양쪽의 대칭으로 꼭지점과 초점을 찍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쌍곡선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래쪽에는 문제 6번을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과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한 이후에 그냥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뭐 식을 계산해내고 이러는 교과서의 일반적인 문제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수행평가나 아니면 지필고사에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께 물을 생각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잠깐만 가보시면요. 간단한 말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배운 후에 물어보네요. 2차 곡선이 뭐니? 라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 해답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차 곡선 말 그대로 방정식이 2차식으로 주어진 애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x도 2차식, y도 2차식 또는 둘 중에 하나만 2차식.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식인 그런 함수를 우리는 2차 곡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3차 곡선, 4차 곡선 뭐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손으로 계산해서 구현하는 것은 좀 힘들어지고 만약에 3차 곡선인데 x, y, g 좌표가 3개다. 그럼 당연히 그 그래프는 공간의 면으로 구성이 되겠죠. 포물면이라든지 잘 상상이 안 가는 점 있죠.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프링글스 같은 그런 애매한 그런 공면 같은 것들, 말안장 같은 이제 그런 애매한 공면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로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2차 곡선 어쨌든 차수가 2차 그리고 미지수도 일단 2개까지 교과서에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2차식이다. 그게 포물선인 거예요. x, y가 둘 다 2차식인데 최고차항이 양쪽이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어. 그럼 타원이고 x제곱이랑 y제곱이랑 부호가 달라. 그게 쌍곡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2차 곡선을 일단 표시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2차 곡선이라 부르고요. 중간에 보시면 자, 이제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길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x도 2차식이 최고차항, y도 2차식이 최고차항 이런 건데 이렇게 그려진, 이렇게 나타나는 자, 이런 곡선은 다 통칭해서 2차 곡선이라고 부른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예를 들어서 a만 0이다. 그럼 y제곱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포물선이 나타날 수 있겠죠. 만약에 둘 다 0이 아니고 얘랑 a랑 b랑 부호가 같다. 그럼 타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만약 a랑 b랑 부호가 다르다. 쌍곡선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식을 변형하면 얼마든지 3개의 2차 곡선으로 나타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1단원의 절반을 해온 거거든요. 2차 곡선 얘기였는데 생소한 내용이었지만 잘 학습을 하셨고요. 2차 곡선 3가지를 분석해내고 개념을 알아가는 그 계산하는 그 과정이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과목을 공부하실 때도 계속해서 활용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끊어서 8차시 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